안녕하세요. 독거노인 지천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행기운 중에서 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 우리가 보통 금은 응축이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응축.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확산이냐 응축이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확산된 것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것이 이제 응축이 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보는 열매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을에 처우기의 첫 열매는 어떻습니까? 덜 익었다가 점점 단단해지면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될 거고, 이 열매가 결국은 이제 씨가 되는데 씨가 돼서 땅에 떨어지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응축입니다. 그래서 응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산되어서 펼쳐져 있던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결실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자, 응축을 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또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제가 양이라 그랬고, 안 보이는 건 음이라고 얘기했죠. 양은 무엇이 있습니까? 양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일 거고, 음은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항상 모든 것은 운영이 되니까 눈에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언제? 그렇죠. 가을. 가을에 이 금의 기운은 응축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을이 언제쯤 얘가 힘이 빠지겠냐? 그러겠죠. 확산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봄이겠죠. 그래서 응축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은 가을에서는 최강자고 봄에는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애는 반대겠죠. 아까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계절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을에서 봄으로 힘을 받는 애가 누가 있었죠? 그렇죠. 을목이라는 애가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계절은 항상 그래요. 모든 계절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영역이 보통 우리가 양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음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애는 을목이 작용을 하고, 보이는 쪽은 경금이라고 하는 애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을이라는 계절 동안은 이 두 기운이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실속을 다지면서 다진 실속을 얘가 그거를 기반으로 다음 봄까지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이때 궁합이 딱 맞는 거죠.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응축의 역할을 하는 애는 언제 한다? 봄에 해가지고 가을에 죽는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누구랑 같아요? 그렇죠. 간목이랑 같죠. 그러면 간목이 밖에서 쭉 막 뽑아내면서 막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가는데, 이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꽃이라든가 뭔가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얘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뚫고 올라오겠어요. 뚫고는 올라오겠지만 안에서 뭔가 지지를 해주는 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다? 속에 있는 신금이라는 역할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금은 밖에서 응축을 해서 알맹이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음의 역할을 하는 신금은 안에서 밖의 확산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간목하고 신금이 같이 움직이고 경금하고 을목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과 봄에
영역이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성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밖에서 보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경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확산이 아니라 응축이기 때문에 뭔가를 줄여가면서 실속을 따져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건물이든 뭔가 가게든 이런 것들이 큰 것보다는 작고 알차게 만들어가면서 유지를 점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뭐다? 경금이다. 반면에 신금은 안에서 간목을 도와서 확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축을 하는 금이 글자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두 가지가 똑같은 역할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그 모든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운은 각각의 기운은 모두 그 기운을 갖고는 있지만 기운이 강할 때와 약할 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양의 기운이 강할 때는 음의 기운은 반대쪽에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강할 때는 신금이 약하고 신금이 강할 때는 경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태극문이 아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경금과 경금은 굉장히 어떻다? 실속이 있다. 신금은 내부에서 뭔가를 확산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경금에 비해서는 실속이 없다. 대신에 신금은 봄, 임묘진이라고 하는 봄에 간목하고 같이 엄청난 힘을 받고 경금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에 을목하고 같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사주 8자 중에 천간에 신금이 있는 사람과 경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금이 있는 사람은 주로 투자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신금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뭔가를 자꾸 지금 돈을 벌기 위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해서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확산이니까. 근데 성향 자체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경금은 굉장히 보면 비즈니스 스타일도 이럴 거예요. 주로 이제 성장보다는 관리가 중요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 더 키울 거라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뭔가 키운다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비즈니스를 잘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신금은 어떻다? 이거를 좀 더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간목하고는 좀 달라요. 간목은 밖에서 키우는 사람이고 신금은 안에서 규모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규모는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응축에 대한 그 두 글자 간목과 경금과 신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이 경금, 그 다음에 신금은 봄. 요 꼭 기억하시고 얘네들은 간목하고 신금. 그 다음에 경금하고 을목이 같이 움직인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뭐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